동영상은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종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입니다. 저는 연세종근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어제 산책을 하다 보니까 날씨가 드디어 이제 선선한 바람이 좀 불고 해서 좀 숨통이 트이던데, 이제 조만간 절기라는 거는 이제 거의 어김없이 오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가을 소식이 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지치신 몸 조금만 더 버티시고, 특히 가을로 넘어갈 때 이석증이나 이런 거 많이 생기기 쉬우니까 물 많이 드시고 좀 편하게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무리하게 운동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당뇨병 전 단계인데, 당뇨병 전 단계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어요. 병이 아닌데 의사들이 병이라고 만든 거다, 걱정할 거 없다, 한편에서는 그러고 한편에서는 실제로 병이다,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데, 제 경험을 볼 때면 물론 당뇨병 전 단계 환자가 오는데, 환자라기보다 오는데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경동맥을 하거나 뭐 해보면은 상당히 안 좋아 있는 경우도 꽤 있단 말이죠. 물론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좋은 저널지에 실려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뇨병 전 단계는 얼마나 위험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당뇨병의 스펙트럼은 당화혈색소염 분류를 보통 많이 쓰는데요. 뭐 당뇨병 4가지 진단 기준이 있다는 건 아시겠지만, 일단 당화혈색소로 분류를 하게 되면 6.5% 넘어가면, 그거 이상하면 당뇨병이라고 그러고, 5.7에서 6.4%라고 그러면 당뇨병 전 단계라고 얘기하고, 5.6% 미만이면 정상 혈당이라고 그래요. 물론 당화혈색소가 5.6인데도 불구하고 설탕물 먹는 검사에서 당뇨가 나오면 그런 경우도 당뇨예요. 그러나 이제 가장 흔히 편하게 쓰는 분류는 당화혈색소인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연구도 당화혈색소를 지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 전 단계에서 이제 말이 많아요. 저도 이제 양가적인 감정이 있었어요. 당뇨병 전 단계가 과연 질병인가? 너무나 많은 사람을 질병의 범주로 넣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한국 성인의 25%인가 4분의 1이 당뇨 전 단계예요. 이렇게 병으로 넣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금 병인가 보다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어서 보면은 당뇨병 전 단계는 질병이 아니다, 과한 진단이다, 이제 메디컬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너무나 모든 걸 의료화해서 옛날엔 질병이 아닌 걸 다 질병으로 만들어서 뭐 의사와 제약회사들이 이익을 보려고 그런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음모론이 여기랑 관련이 되죠. 그다음에 실제로 당뇨병 전 단계인 경우에 당뇨병으로 진행한 사람이 10년을 봐도 10%도 되지 않는다라고 또 한 데이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 든 사람들은 좀 그렇거든요. 나이 든 사람은 워낙에 이제 당뇨병 전 단계로 가기 때문에 근육이 없어지니까, 노령층에서는 전 단계에서 당뇨로 진행하는 경우가 아주 생각만큼 많지는 않아요. 10%. 나중에 보면은 다시 한번 뭐 1년 있다 해보면 당뇨병 전 단계라고 진단받은 사람 중에 야 50%는 정상 혈당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너무나 과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니다, 위험한 진단이다, 위험한 병이다, 당뇨병 진단 전 단계는 질병이다,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생각보다 많고, 더 큰 문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던 주제인데, 당뇨병으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심장병이나 뇌경색 등이 생긴다. 따라서 당뇨병 전 단계는 당뇨병으로 이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뇌혈관 질환, 경동맥 같은 거죠, 심혈관 질환, 심장병 같은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제 서로 막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반반이었어요. 그럴까? 안 그럴까? 물론 저를 찾아오는 당뇨병 전 단계에는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제 경동맥이나 이런 게 나쁘고 뭔가 하나 둘 정도 이상지혈증이나 고혈압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야생에서 돌아다니는, 병원에 안 오는 당뇨병 전 단계도 정말로 내가 겪는 당뇨병 전 단계인보다 전 단계만큼 나쁠까?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이번에 되게 중요한 연구가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이게 잭이라고 그래. 굉장히 유명한 심장 저널이에요. 잭이라고 그러는데, 금년 8월 3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2주 전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데 유료라서, 그리고 또 의사 아닌 분은 읽어볼 필요 없고 제 얘기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글라이세믹 스펙트럼에 따른, 그러니까 당화혈색소가 이렇게 높다 낮다가 아니라 그 당화혈색소의 정도에 따라서
나중에 심장병하고 신장병이 생기는 그런 걸 이제 본 연구예요. 굉장히 중요한 연구고, 이 연구가 왜 중요하냐면 엄청나게 큰 데이터, 국가 데이터예요. UK 바이오뱅크라고 해서 영국에 있는 이제 NHS를 통해서 뭐 환자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 연구가 되는 거죠. 이제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우리나라도 무슨 환자 데이터를 뭐 이렇게 환자명을 지운 상태에서 유료도 판다, 뭐 공개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좋은 점도 있죠. 이렇게 UK 바이오뱅크처럼. 그러나 신뢰도가 답보되지 않으면, 즉 이것이 사적으로 유용되거나 환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하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런 거 좀 생각해야 되지만, 하여튼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고신뢰도 사회, 낯선 사람을 믿는 정도가 한국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이죠. 그런 사회에서는 이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죠. 영국 연구가 33만 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엄청나죠? 33만 명을 11년 동안 관찰한 겁니다. 이제 UK 바이오뱅크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당시 연구에 참여했을 때 나이가 40에서 69세 정도였고, 남녀 비율은 비슷하고요. 주로 백인이 됐죠, 영국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연구가 바로, 연구의 결과가 한국인한테 바로 이게 외삽될 수 있는,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좀 주의를 요하는 겁니다. 정상혈당, 당뇨병 전 단계, 당뇨병에 따른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심부전의 발생 양상을 11년 동안 쭉 보면서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연구 참여자가 처음에 이제 참여할 때 보게 되면은, 이제 평균 나이가 59세, 59.4, 55.6이고요. 그 다음에 정상인, 그러니까 정상 혈당인이 82.3%였고, 물론 이 사람들은 이제 혈압이나 이런 거 괜찮았었고, 13.9%는 당뇨 전 단계였고요. 3.8%는 당뇨인이었죠. 그래서 27만 명은 정상 혈당, 4만 6천 명은 당뇨 전 단계, 그다음에 12,000명은 약 당뇨인인데 큰 차이는 없었고, 이제 주로 90% 정도가 다 백인이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아시아는 뭐 5%도 안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이게는 뭐 이제 당뇨인일수록 좀 못 사는 경향이 좀 더 있었다라는 뭐 이런 건데, 그건 이제 다 보정을 한 거죠. 그다음에 뭐 담배 피우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해서 11년 동안 쫙 관찰했어요. 결과는 당연히 당이 높을수록 잘 걸리겠죠. 보면은 요 그래프 보는 거 밑에 보면 노모글라이세미아, 비당뇨인, 정상혈당인, 프리다이베티스, 당뇨병 전 단계인, 타입 2 다이베티스, 당뇨인인데, 이 파란색 막대는 심혈관 질환이 발생한 퍼센트고, 이 빨간색은 신부전이라 만성 신장병, 그다음에 까만색은 이제 심부전이에요. 심부전이라는 건 심장이 망가지는 걸 말해서 붓고 막 숨차고 걷지도 못하고 이런 걸 이제 심부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율이 보게 되면은 정상 혈당인 같은 경우 11년 동안에 6.6% 생겼고,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거는 1.95%, 그다음에 심부전 0.1%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벌써 중간 단계, 당뇨병 전 단계는 2배 정도 높아졌죠. 11.2%의 심혈관 질환, 뇌졸중, 그 다음에 심근경색증, 뭐 협심증 이런 거 생긴 걸 말해요. 그래서 2배. 당뇨인은 어떻게 됩니까? 17.4%로 정상인의 3배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당이 높을수록 당연히 잘 걸리겠죠. 그 다음에 신장 기능 나빠지는 것도 퍼센트는 적지만 1%에서 2%에서 5%. 그러니까 단백뇨가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크레아틴이 올라가는 심부전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부전, 심장의 부전, 심장이 완벽하지 않다는 건데, 그것도 이제 0.1에서 0.4에서 1.3%로 당뇨인이 되면 놀랍게도 거의 10배 이상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11년 동안에 쭉 보니까 확실히 초장에 당이 없었던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 전 단계가 더 높고, 당뇨병인 사람은 훨씬 더 잘 걸리더라,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건데, 이 연구에 놀랍고 또 훌륭한 점은 데이터가 일단 많고 굉장히 데이터가 좋아요. 이제 정부 데이터, 이제 NHS 데이터를 모았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눴냐면, 우리가 당뇨하고 당뇨 전 단계하고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냥 거칠게 5.7, 5.7에서 5.6, 5.7에서 6.4, 6.5 이상. 근데 이렇게 나누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세분화해서 당화혈색소가 5.0 미만, 5.0에서 5.4 미만, 5.4에서 5.8 미만, 5.8에서 6.2 미만, 6. 이렇게 아주 자세히 나눴더니, 이게 정말 놀라운 결과가 뭐냐면, 당뇨병이 아닌 전 단계뿐만 아니라 전 단계가 아닌 정상 혈당인에서도 당화혈색소가 높을수록
이렇게 심혈관 위험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지금 이 연구의 황당하고 놀라운 점이에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보면은 11년 동안 봤을 때 아주 정상인 5.0% 미만 뭐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죠. 병원에 많이 오진 않죠. 대부분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이 뭐 4.7도 있고 4.9도 있고 하는데 최근에 몸무게가 자꾸 우리나라에서 늘고 많이 먹으면서 막 5.2, 5.3 정도 되는데 보면은 그 사람 파란색에 비해서 위로 올라가는 맨 위에가 뭐냐면 7.0% 이상 당뇨병이죠. 무려 4배, 11년 동안 관찰했더니 4배 이상의 뇌졸중, 그 다음에 심근경색증, 그 다음 말초혈관 질환이 생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여기서 놀라운 거는 이렇게 당화혈색소 별로 아주 뚜렷하고 아주 파인하게 이렇게 잘 나눠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보다 좀 높은 사람은 좀 높은 위험률, 그거보다 높은 사람은 더 높은 위험률로 해서 이거를 이제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세분화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심지어 정상 영역 안에서도 그 정상 안에서도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당뇨병 전 단계에서도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더라 하는 게 이거의 굉장한 발견이죠. 그래서 심혈관 위험 무려 4배 정도 차이가 나요. 5에서 7%는. 만성심장병도 맨 밑에가 5.0% 미만인 사람, 맨 위에가 7% 이상인 당뇨인인데 무려 11년 동안 쭉 봤더니 약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심부전은 이제 심장이 나빠지는 거 심부전이 아니라 신부전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정상 혈당이 0.1%, 그 다음에 당뇨 전 단계는 0.4%, 그 다음에 심부전인 당뇨는 1.3% 정도 생긴다고 돼 있으니까 한 3배 정도 생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거칠게 그냥 6.4 미만은 당뇨병 전 단계니까 괜찮고요. 6.5보다는 당뇨니까 위험해요. 5.7 이상은 당뇨병 전 단계고 5.6 미만은 괜찮으니까 당신은 잘 사세요 라고만 하면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연구예요. 높으면 높을수록 거꾸로 얘기하면 당이 낮으면 낮게 유지될수록 나중에 10년 동안 보니까 이런 심혈관 질환과 만성심장, 신장병과 심부전이 덜 생기더라는 거죠. 굉장히 이 연구의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큰 데이터로 이렇게 이제 우리 연구자들이 아름답다 그러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데이터를 정말로 이렇게 보여주는 연구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심지어 에디토리얼에서는 이 연구에 대한 편집자의 그 에디터가 있거든. 에디터에 거기 또 코멘트를 하는데 뷰티풀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과는 혈당의 위험은 연속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이코마토스하게 이분법적으로 6.3 미만은 괜찮고 6.5 이상은 나쁘다가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는 거라는 거죠. 보게 되면은 여기 제가 빨간색 친 거 모델 2를 보세요. 그러면은 매 1%의 당화혈색소가 증가할 때마다 심장병과 경동맥 이런 위험도는 13%가 증가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당뇨가 없는 사람들 봐도 16%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성 신장병 보면은 이제 보정한 거 밑에 거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은 13% 증가하지만 당뇨 없는 사람 빼버리면은 이제 당뇨병 전 단계부터는 6%부터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장 그 신부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혈당을 지금처럼 뭐 6.3 미만이면 뭐 당뇨병 전 단계인데 괜찮아요. 뭐 그냥 사세요가 하면 안 되고 이제부터는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엄청나게 큰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일반적인 정상 혈당보다 당뇨 전 단계인이나 당뇨병인 사람들은 첫 합병증이 많이 와요. 여기서 합병증으로 본 거는 이제 세 가지를 봤죠. 심부전, 그 다음에 뇌졸중, 심근경색, 그 다음에 신장, 만성 콩팥병 세 가지를 봤는데 이게 오는 순서를 보니까 제일 빨리 오는 게 심혈관 질환이 먼저 오고요. 그러니까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나 이런 협심증이 많이 빨리 오고 두 번째 사건은 심부전이 오고요. 세 번째 사건으로 만성심장병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당뇨에 노출될수록 가장 빨리 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뇌경색이라든가 이제 심근경색이고 두 번째로 오는 게 이제 심부전이고 제일 늦게 오는 게 신장병이 제일 늦게 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time to first diagnosis라고 해서 처음에 이런 병이 생기는 기간이 일반인 당뇨 아닌 사람들은 그 정상 혈당에는 보면은 6.1년, 8.1년, 7.5년 즉 심장병이 6.1년 뇌경색이나 그 다음에 만성 콩팥병 8년 그 다음에 오는 사람 중에 다 온다는 게 아니라 7.5년 오는데 이렇게 전남녀인 같은 경우 오게 되면은 5.8년 좀 빨리 오죠. 그 다음에
콩팥병이 7.8년, 그 다음에 7.2년. 그러니까 당뇨하고 당뇨병 전 단계인 경우가 이 밑에 당뇨병에서 당뇨병 같은 경우도 5.6년, 즉 이게 쭉 봤을 때 한 5.6년 정도 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왔을 때 두 번째 오는 기간을 보게 되면 1년 미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여기서는 심혈관 질환, 심부전, 만성신장병 중에 하나의 사건이 생기면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연한이 1년 안에 온다는 거예요. 메디안 값이라고 그래요. 반수가 1년 정도 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은 첫 사건 1년 내에 온다. 이게 나중에 임상적인 의미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 환자 중에서도 최근에도 그런데 당뇨병 전 단계를 10년이나 있었는데 뭐 별로 검사 안 하다가 한번 검사하고 싶어서 왔는데 경동맥이 완전히 70% 50% 좁아졌어요. 이 사람이 당뇨병 전 단계라는 게 6.3% 6.4%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진행을 했었나 봐요. 경동맥이 50에서 70%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스타틴을 쓰는데 스타틴을 쓰기 싫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스타틴 쓰게 되면 당뇨도 생기고, 아니 이미 당뇨인데 사실상 간 수치도 나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안 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냐니까 유튜브에서 봤대요. 그래서 참 너무 답답하고 한심도 해서, 왜냐하면 앞에 있는 자기가 진료받겠다는 의사 말을 믿지 않고 유튜브, 그것도 의사가 아닌 의사 유사 같은 사람들, 의사도 아니죠. 그러니까 자격증도 없고 그런 사람들, 유튜브에다 얘기하는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믿고 그렇게 하고, 자기는 잘못하면 뇌경색과 심근경색 생기게 생겼는데 그 약을 쓰게 되면 그 예방이 되는데 그건 보지도 않고 자기가 걱정하는 거, 당 올라갈 수 있다, 간 수치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만 걱정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참 모르는 게 용감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 방송을 하게 된 계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은 당뇨병 전 단계는 당뇨만큼 나빠요. 상태가 안 좋은 당뇨병 전 단계가 뭐냐면 현재 흡연했거나 과거 흡연했거나, 하여튼 경동맥을 보면은요 대부분 스타틴을 쓰거나 하게 되면 많이 좋아지거든요. 나중에 그건 저기 또 하나 해드릴게요. 스타틴은 치료제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유튜버들이 있고, 그걸 따라가지고 얘기하는 안다이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스타틴은 치료약이다라는 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스타틴 쓰게 되면 경동맥의 플라크가 줄어들어요. 위험한 건 굳어지고 좋아지고. 하여튼 근데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이에요. 안 좋아지면 딱 물어봐요. 담배 아직도 안 끊었죠? 그러면 네, 핍니다 그래요. 담배를 피면은 아무리 스타틴을 쓰고 해도 진행해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심장병으로 스텐트까지 넣어놓는데 담배 피는 사람들이고, 뇌경색까지 생겼는데 담배 피는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간에 상태 안 좋은 당뇨인은 당뇨병 전 단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여기서는 현재 흡연 또는 과거 흡연하는 사람, 지금 끊었지만, 그 다음에 고혈압이 동반된 당뇨병 전 단계인, 이상지혈증이 동반된 당뇨병 전 단계인, CRP 염증 수치가 상승된 당뇨병 전 단계인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게 5가 아니라 엔드 흡연하고 고혈압 동반되고 이상지혈증 동반돼 있는데 약을 먹는데도 조절이 잘 안 되는 당뇨 전 단계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딱 보고 나서 이거 듣고 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부분은 이렇게 상태 안 좋은 당뇨병 전 단계인은 많진 않죠. 고혈압 동반되는 약 먹지 않고 148, 약 먹고 133, 이상지혈증, 넌 HDL 콜레스테롤, 약 먹고 130, 약 안 먹고 190 이상, 뭐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전체 당뇨병 전 단계인 중 6% 정도를 차지했대요. 근데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래서 쭉 해보니까 빨간색이에요. 당뇨병 전 단계나 당뇨병이나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증이 똑같아요. 그리고 다른 당뇨병 전 단계 위험도하고 2배 이상 차이 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당뇨병 전 단계로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담배 피고 고혈압 있고 고지혈증 있으면 당뇨인 것과 아닌 건 아무 차이가 없어요. 가끔 제가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해서 당뇨가 안 된다고 이거 계속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뇨병 전 단계하고 당뇨는 당뇨가 아닌 것만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뇨라는 것만 차이가 나지 심장병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오래 놔두면 똑같아집니다. 제 경험상. 물론 이제 저한테 오는 당뇨병 전 단계는 안 좋은 당뇨병 전 단계는 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실렉션 바이어스라 해가지고 제 이제 앉은 자리에서의 편견이 있어요. 저한테 오는 환자들이 워낙 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간에 당뇨병 전 단계, 나는 7년째 당뇨병 전 단계네, 당뇨가 안 되네,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되고, 당뇨병 전 단계가 7년이나 있는 걸 위험하게 생각해야 돼. 보시다시피 시간이 지날수록 당뇨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나빠지거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당뇨, 여기서도 봤죠.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당뇨병하고 똑같아요, 상태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은 당뇨병이랑 똑같이 생기고,
그다음에 만성 콩팥병, 신장병인데 자꾸 신장을 심장으로 듣는 분이니까 콩팥병이라고 얘기할게요. 콩팥병은 한 3배 정도 차이 나고, 그다음에 신부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뇨병 전 단계를 오랫동안 있고 다행히 당뇨가 안 됐다 하더라도 내가 담배를 피고 고혈압이 있고 고지혈증이 조절이 안 되고 이러면은 그거는 당뇨병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쁜 상황이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봉중보건학적인데 몰라도 되니까 이거 넘어가셔도 되는데, 심장질환하고 신부전의 기여도는 오히려 당뇨병 전 단계가 더 높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신부전과 그다음에 심장병을 없애고 싶을 때는 제일 먼저 없애야 되는 게 고지혈증이, 그다음에 담배인데, 당뇨병 전 단계 대 당뇨병이 누가 더 기여하느냐 하면 전 단계가 더 기여한다는 게 공중보건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일반인 넘어갑시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관찰기간 11년 동안 당뇨병 전 단계인의 14%만이 당뇨병으로 진행했어요. 많지 않아요, 의외로. 1년에 1.4%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맞아요. 당뇨병 전 단계가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 중에 하나는 그렇게 많이 진행하지 않는다. 맞아요. 이 단계에서. 그러나 나이가, 이 사람들은 미들에이지거든, 중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좀 달라요. 김대중 교수가 얼마 전에 건네준 미발표 연구, 지금 연구 중이고 발표할 것 같은데, 아주대학교 내분비내과 교수입니다. 근데 한국인 이제 보험공단 데이터를 보니까 7년 동안 본 게 있대요. 근데 이제 연구했는데 1년당 2.5%씩 넘어간다. 한국인이 좀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전 단계가 돼버리면은. 왜냐면은 한국 사람은 췌장이 나쁘고, 췌장이 기능이 좀 서양인에 비해서 배기량이 좀 적어요, 용량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 단계가 돼버리면 확 넘어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전 단계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과보상을 해요. 췌장에서 훨씬 더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서 그 평형 상태를 유지해 주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은 과보상 단계가 생략되거나 별로 이렇게 기간이 오래 안 가요. 그냥 바로 그냥 굴러 떨어지는 거라고 돼 있거든요. 이제 서울대 조영민 교수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 연구 보게 되면은 한국인은 과보상 단계가 적거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 전 단계는 당연히 정상혈당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죠. 근데 문제는 당뇨병으로 진행하지 않은 당뇨병 전 단계인 보면은 그 중에 3분의 2가 다 심혈관 질환하고 신장병이 생겼어요. 이 뜻이 뭐냐? 당뇨병 전 단계는 당뇨병의 사인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 데이터를 보면은 당뇨병 전 단계는 그 사람이 당뇨로 진행하거나 말거나 심장병과 신장병의 프리딕터, 조기 표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잘못 붙인 거예요. 당뇨 전 단계가 당뇨 전 단계라는 그 명명의 그 가정은, 이 사람들 놔두면 당뇨가 되니까 위험하다는 뜻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당뇨병 전 단계는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당뇨병 전 단계를 가지면 당뇨로 진행하지 않게, 당뇨를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습관, 그다음에 운동 부족, 그다음에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것도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가 나오죠. 그리고 특히나 상태가 좋지 않은, 담배 피고 고혈압 조절 안 되고 고지혈증 조절 안 되는 그런 당뇨병 전 단계의 경우는 당뇨로 진행하거나 말거나 심혈관 질환의 그런 발생률이나 그다음에 신장병 위험도는 당뇨병과 같았어요. 위험한 거죠. 그리고 오히려 당뇨병보다는 당뇨병 전 단계 population attributable risk, 이거는 넘어갑시다. 이거는 예방학이나 이런 쪽이나 이제 정책 담당자가 알아야겠죠. 자, 임상적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당뇨병 전 단계는 질병이에요. 심혈관 위험이 높은 질병이에요. 당뇨병으로 넘어가는 거는 한 20%에서 25% 정도지만 이 10년에 외국 데이터 되게 대충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는 그렇고요. 그거보다는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예요. 그다음에 따라서 당활세수 6.5%를 분류해서 6.4부터는 당뇨병 전 단계가 괜찮고 6.5부터는 당뇨병이다,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분법적 분류는 피해야 됩니다. 연속 변수거든요. 이 연구에서 대부분의 심혈관 질환과 신장병이 당뇨병 기준 이하에서 생겼어요. 따라서 당뇨병 전 단계가 아니라 실제 당활세수 위험도로 판단해요. 그 뭐냐면 옛날엔 뭐 5.7이나 6.4나 같은 위험도로 이제 분류했잖아요. 괜찮아요, 전 단계. 하지만 사실은 5.7보다 5.8이 위험하고 5.8보다 5.9가 위험하고 6.0이 위험하고 6.2, 6.4는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연속 변수.
전 단계는 아니야. 정상이 아니야. 5.6은 괜찮고 5.7부터는 전 단계니까 여긴 조심하지 않아야 돼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될게 그럼 무조건 막 당뇨인 환자도 막 낮추고 그래야 되냐? 그거는 아직 몰라요. 왜냐면 비용대 효과면 그 다음에 약에 의한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 여러 가지 저혈당 위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낮추는 것이 과연 당뇨인에게 있어. 이건 지금 당뇨 전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뇨인이 6.5% 미만으로 모든 인생을 무릅쓰고 당화혈색소를 낮추면 좋을 것이냐. 이거는 이 연구로는 대답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위 오해해가지고 제가 지금 6.5에서 7.0으로 조절되고 혈압도 좋고 고지혈증 약도 잘 드시면서 잘 조절되는 사람 좋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보고 나 6.7인데 난 6.0까지 가야 되지 않아요? 약 더 먹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건 아직은 결론이 안 났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낮추기가 너무너무 힘들 뿐더러 그렇게 낮춘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이익은 없다라는 게 여태까지 그거예요. 좀 달라요. 약간 일반인이 이해하기, 심지어 전공하지 않은 의사도 좀 이해하기 힘든 거니까 거기까지 여러분이 들으면서 논리를 확장하지 마시고 단지 이거는 전 단계도 위험하다라는 취지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당뇨병 전 단계로 남아서 아유 기분이 좋아. 난 10년 동안 당뇨병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으므로 적극적인 평가, 적극적인 평가라는 거는 이제 동맥경화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혈관 위험도 평가 가끔 해보고 그 다음에 조치라는 건 뭐냐면은 식사, 운동, 생활 습관 개선 같은 거로 전 단계를 빨리 탈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위험도가 높은 당뇨병 전 단계는 이미 심혈관 질환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해야 됩니다. 검사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어서 혼자 이제 그거 다 하기가 왜냐면 당뇨병 저희 병원은 당뇨인은 대부분 다른 데서 보는 당뇨인에 비해 좀 중환이에요. 대부분 고혈압 고지혈증 다 있고 심지어 하여튼 다른 병도 다 있어서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이제 거기다가 아직 병이 없는 당뇨병 전 단계인이 와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제가 너무 벅차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끔 고위험 당뇨병 전 단계에 대해서만 제가 이제 경동맥도 보고 해가지고 식이요법 조절도 하고 이제 하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알아둬야 될 게 보는 제 유튜브 보신 의사분들은 이런 쪽에도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래서 전 단계라고 괜찮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적어도 병원에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면 처음 오는 사람이라면은 또 담배 피는 고위험군이나 이런 경우에는 경동맥 하고 동맥경화도 하고 고지혈증 있나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위험도를 평가해서 적극적으로 막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저한테 방문한 답답한 환자 사례 10년 동안 당뇨병 전 단계를 그냥 괜찮은가 보다 놔뒀다가 경동맥이 그렇게 나빠진 케이스가 많아질 거니까 불행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이 빨간색 당뇨병 전 단계와 당뇨병에서 하나의 혈관 질환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혈당 조절 유무와 관계 없어요. 잘 되든 말든 수년 안에 다음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의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예방에 힘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심혈관 질환에 효과적이라고 검증된 SGLT 이니비터나 GLP-1RA로 체인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100% 그렇게 교조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그러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약물만이 아직까지 당뇨병 약 중에서 심혈관과 심부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많이 트렌드가 바뀌어요. 맨 처음에는 긴가민가 이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거는 정말로 이 약이 그런 효과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저도 확신이 섰기 때문에 대부분의 당뇨인에서 특히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이나 단백뇨나 있거나 콩팥 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약물로 추인접 해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제 바꿔주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또 뭐가 있냐면 이런 당뇨병이 아닌 사람한테도 세 가지 약물이 실험 중이에요. 메프로민을 갖고 당뇨병 전 단계한테 썼을 때 당뇨병 예방은 물론 심혈관 질환이 훨씬 더 예방되는가를 보는 연구가 진행돼 있고 지금 또 SGLT 이니비터를 갖고 당뇨병 전 단계인에게 썼을 때 이렇게 쭉 썼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이 예방되는가 또는 심혈관 질환과 심부전이 예방되는 걸 보고 있고 또 GLP-1RA 아고니스트를 가지고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몇 년 안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비용도 효과도 생각해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중보건 측면에서 볼 때 심장병하고 신장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당뇨병도 중요하지만 당뇨병 전 단계 인구 집단한테부터 이런 걸 시작해도 돈도 싸게 들어요. 왜냐하면 아직 질병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식생활 개선할 수 있게 해주고 구내 식당에 어떤 건강한 식단 도입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식단을 짜서 제공하는 회사나 아니면 그런 식당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직장 근처에서 운동할 수 있게 해주고 공원을 많이 만들고 돈 없이도 운동할 수 있게 해주고 또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모두가 상생하는 헬스클럽 갈 수 있는 쿠폰을 주면은 그 자격이 있는 사람과 트레이너 그다음에 적당한 설비를 갖춘 인증된 데에다가 그 쿠폰을 해주면 그 쿠폰을 국가가 헬스클럽에다가 주고 회수하는 이런 모두가 다 좋아지는 직접 돈을 뿌려주는 이런 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뇨병 전 단계는 질병입니다. 지금 너무 또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쫄아가지고 공포에 젖을 필요는 없고 열심히 운동과 식단을 잘 조절하셔서 빠져나가시고요.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위험한 당뇨병 전 단계로 생각한다면은 본인이 한번 검진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